자, 1번부터 차근차근히 정리. 무한급수가, 자, 무한급수야, 그지? 무한급수. 무한급수가 수렴했다. 수렴. 이 값이 얼마냐? 이건 안 중요해. 수렴했다. 그러면 극한값은 0이다. 이놈에 대한 리미트 an 빼기 3이 0일 수밖에 없고, 그 말은 리미트 an이 3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극한값이 3이니까 문제,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 더하기 1은 리미트 a는 3 집어넣어서 7. 자, 어렵지 않지, 그지? 첫 번째 문제는 대략 이런 모양. 두 번째, 자, 급수가 나와 있는데 두 번째 문제야. 첫째 항은 1의 제곱에 3의 제곱 분의 2. 둘째 항은 3의 제곱에 5의 제곱 분의 4. 그러면 이렇게 나가는 n번째를 먼저 생각해 본다. n번째. 그러면 앞에 있는 1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가다 보면 2n-1의 제곱이 앞에 있고 3의 제곱, 5의 제곱, 7의 제곱이니까 뒤에는 2n 플러스 1의 제곱이 있고 위에는 2, 4, 6, 8이니까 2n으로 등장하는 얘를 n번째 수열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n번째 일반항을 찾았어. 자, 일반항을 왜 찾는 거야? 일반항을 왜 찾아? 또 하나, 분수 형태로 나왔잖아. 그러면 분수 형태가 나오면 반드시 뭐 한다? 부분 분수로 바꿔버리겠다. 따라서 일반항 an을 목적은 이거라고. 분모가 두 개가 곱해졌으니 2n-1의 제곱과 2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어떤 이런 모양으로 내가 바꾸고 싶은데 문제는 얘가 1인 건 알겠지만 이 앞에 무엇이 오는지를 잘 모른다 이거야. 얘를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그렇잖아? 그러면 어떤 생각이냐? 얘가 다시 통분됐을 때 얘가 되려면 둘이 곱해 대각선으로 올려. 빼. 그러면 4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1에서 4n제곱 마이너스 4n 더하기를 빼면 분자에 8n이 남아. 8n. 얘는 2n인데 다시 한번 얘를 통분하잖아? 그럼 분자에 8n이 남는다 이거야. 얘는 2n인데 얘는 8n이야. 그래서 앞에다가 4분의 1을 곱해주면 부분 분수의 형태로 바꾸는 거라고. 무슨 말이냐? an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1 집어넣어, 2 집어넣어, 3 집어넣어, 다 더해. 그 말이잖아. 4분의 1로 묶었다 치고 1 집어넣어. 더하기. 그 다음은 2 집어넣어. 3의 제곱분의 1, 5의 제곱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은 5의 제곱분의 1, 7의 제곱분의 1.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2n-1의 제곱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 이렇게 남을 테니 다 더하면 가운데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남는 거 바깥쪽에 4분의 1이 남고 1 남고 맨 끝에 2n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남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를 뭐라 그러냐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얘가 sn이야. sn. 그러면 sn 구했잖아. 그 다음 뭐 해야 돼? sn에 리미트를 붙여서 극한값을 찾을 건데 통분하지 말고 n이 무한 들어가면 끝에 있는 것이 0으로 가니까 답을 4분의 1이다. 이렇게 결정 지어주면 된다. 자, 3번. 무한급수에서는 당연히 기본적인 정의가 중요하다. 정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막 풀다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 그러면 틀릴 수밖에 없는 여지가 생겨. 그래서 자, 3번 문제에 SN이 있잖아. SN. 3의 n승 더하기 2의 n승 분의 3의 n-1승. 참고 무한급수라는 말은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한다는 말은 리미트 SN이야. 리미트 SN. 까먹으면 안 된다고. 무한급수는 리미트 SN이다. SN을 구해서 리미트를 붙여라. 그러면 다 더한 거다. 이 말이거든. 근데 SN이 나와 있잖아. 그럼 이 SN에다가 리미트를 붙이는 순간 3의 n승분의 3의 n 빼기 1승 3의 n승분의 3의 n 빼기 1승이 뭐야? 3분의 1이지. 리미트를 붙이는 순간 첫째 항부터 맨 마지막 항까지 무한계를 다 더했다라는 표시가 된다 이거야. 리미트 SN. 그지? 리미트 SN. 까먹지 말고 문제가 두 번째 항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래. 그러면 둘째 항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라는 말은 다 더하고 나서, 그지? 다 더한다는 건 첫째 항부터 무한대까지 더하고 나서 첫째 항 하나만 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근데 우리는 다 더한 걸 이미 알고 있어. 3분의 1. 첫째 항 뭐야? A1이나 S1이나, 그지? S1 1 집어넣어. 3 더하기 2분의 1 집어넣어서 1 해가지고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을 답으로 하자 이거야.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15분의 5 마이너스 3 해서 15분의 2 얘를 우리는 답으로 정하겠다. 네 번째 문제야. 역시 무한급수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 4번 문제. 어떤 무한급수는 다 더하면 2가 되고 또 다른 무한급수는 다 더했더니 그 값이 5가 됐대. 시그마의 기본적인 정리. 더하기 빼기가 분배된다. 따라서 문제.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주어진 문제의 4an 더하기 2bn이라고 써 있는데 시그마를 분배해서 숫자 앞으로 4로 빼버리면 4 시그마 n이 무한대까지 an에다가 2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bn 이렇게 만들어질 거니까 이 자리에다 2 집어넣고 이 자리에다가 5 집어넣으면 돼. 2, 4, 8 더하기 5, 20 해서 18 답으로 쓰면 된다. 자, 그 다음 문제 역시 5번 문제. 지금 하고 있는 걸 잘해야 된다고. 답이 나왔다 안 나왔다 내가 맞췄다 못 맞췄다는 중요하지 않다. 이 문제에 맞춘다고 수능 잘 보는 거 아니다 이거야. 이 문제는 그냥 연습. 내가 어떤 방식으로 연습할지를 잘 생각해 보면 돼. 자, 5번 문제에서 20일의 n승 20일의 n승은 소인수분 해봐. 3의 n승과 7의 n승인데 약수의 개수 an은 어떻게 구하냐?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곱하는 방식으로 약수의 개수를 계산하고 약수들의 총합은 3의 n승을 1부터 3의 거듭제곱으로 3의 n승까지 1부터 7의 거듭제곱으로 7의 n승까지 더한 이 곱을 약수들의 총합이라고 얘기한다. 따라서 얘는 첫째 항 1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의 개수 잘 봐. n 더하기 1개야. n 더하기 1개. 3-1에 3의 n 더하기 1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첫째 항 1이니까 안 써. 얘도 공비가 7이고 첫째 항 1이고 개수가 n 더하기 1개. 7-1에 7의 n 더하기 1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 따라서 정리해보면 이래. 분모는 2, 6의 12분의 그지? 전개하면 21의 n 더하기 1승 마이너스 3의 n 더하기 1승 마이너스 7의 n 더하기 1승 더하기 1 이렇게 위에 있는 분자를 내가 그냥 전개해버렸어. an과 bn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문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 제곱분의 an이 뭐야? n 더하기 1의 제곱이었대. 자, 이 값을 먼저 써버리면 2n제곱분의 n제곱이니까 2분의 1이다. 이렇게. 우리는 뭐야?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최고차 항만 비교해. 밑수가, 지수로 말하면 밑수가 가장 큰 거. 다항함수로 말하면 지수가 가장 큰 거.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1의 n승 분의, 자, 얘가 여기 올라갈 건데 말이야. 우리는 뭐라고 할까? 최고차항만 비교한다. 밑수가 가장 큰 것만 비교한다 이거야. 그러면 21의 n 더하기 1승과 3의 n 더하기 1승과 7의 n 더하기 1승과 더하기를 있는데 얘네들 중에 중요한 건 얘만 중요하다 이거야. 얘만. 얘네들은 그닥 중요하지 않다. 12분의 21의 n 더하기 1승만 이렇게 그냥 편의상 bn을 쓴 거야. 따라서 극한값은 21의 n승으로 나눠버리면 12분의 21 얼마야? 3으로 약분해 4분의 7 이렇게 두 번째 식을 계산할 수 있지. 그래서 2분의 1하고 4분의 7을 더한 4분의 9를 답으로 하자. 여섯 번째 문제야. 이건 그냥 기본 문제. 중간중간에 이게 학교 기출문제 위주로 좀 편집을 하다 보니 문제들이 약간 난이도가 쉬워졌다 어려웠다 그렇긴 하는데, 자, 여섯 번째 문제에서 보니까 리미트 n이 1부터 무한대까지에 1부터 n까지 더한 거 분의 2의 n제곱이래. 다 알잖아 이거. 분모 뭐야? 1부터 n까지 더한 거 2분의 n 더하기 1 분의 2n제곱. 따라서 최고차항만 비교. 2분의 1의 n제곱에 2잖아. 그래서 2분의 1 분의 2. 답은 4. 됐지? 자, 7번. 여러 번 강조했던 이런 얘기. 7번 문제. 첫째 항은 1이고 n 플러스 1번째가 3분의 2에 n번째 더하기 2였다. 자, 이 수열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은 등차와 등비가 좀 중요한 교육 과정이야. 과거에는 정말 험난한 수열들을 많이 배웠는데 대략 이 정도만 설명하면 될 것 같아. n번째의 극한을 우리는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하자 이거야.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번째도 당연히 알파를 향해서 가지. n번째나 n 플러스 1번째나 모두 극한값은 알파다 이거야. 이 내용을 이용해서 얘도 극한값이 알파고 얘도 극한값이 알파니까 알파는 3분의 2알파 더하기 2라는 방정식이 만들어져서 양변 3을 곱하고 그잖아. 알파를 구하면 6이 된다. 이 알파가 리미트 an 극한값이라는 거야. 이것에 대한 내용을 조금 그래프로 설명하자면 이래. 우리가 지금 이 7번 문제 하나만 가지고 뭐 전체 문제를 다 해석한다는 게 아니라고. 잘 봐. 여기까지 됐잖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런 거라고, 이런 거.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함수야. 수열은 함수라고. 함수. n번째에 의해서 n 플러스 1번째가 결정이 되는 함수. 다시 말하면 y는 3분의 2x 플러스 2와 같은 이런 직선 x값에 의해서 y값이 결정이 되는 n번째 값에 의해서 n 플러스 1번째 값이 결정이 되는 그런 함수라고 판단해 보자 이거야. 그러면 이 직선의 모양이 어때야 되냐? 우리가 xy 평면에다 그려보면 대략 이러한 상태라는 걸 알아. 근데 여기에 y는 x를 그려. 뭐 거미줄 그래프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내용이야. 참고삼아 그냥 알아두고 몰라도 상관없고. 어쨌거나 이 직선을 그려. y는 x를 그려. 그러면 여기 교점이 생겨. 그지? 이 교점 좌표가 얘네들을 연립해서 만드는 교점인데 그 교점 좌표가 6이야. 우리가 아까 구했던 그 극한값. 극한값이 얘네 둘의 교점 좌표라고. 교점 좌표. 그러면 왜 얘네들이 만나는 교점이냐? 왜? 잘 봐. 여기 첫째 항이 있어. 첫째 항의 함수값이 여기야. 첫째 항의 함수값이 여기라고. 그걸 두 번째 항이라고 그래. 그잖아? 그러면 두 번째 항을 x축에 찾을 때 y는 x를 이용해서 두 번째 항을 끌고 와.
자, 여기가 두 번째예요. 두 번째의 함수값이 이 자리야. 여기를 세 번째 항이라 그래. 세 번째 함수값을 다시 x축으로 끌고 와. 여기가 세 번째야. 그러면 세 번째 함수값은 다시 이 자리가 돼. 얘가 네 번째야. 자, 지금 한 게 뭐냐? 첫 번째 함수값을 가지고, 첫 번째 함수값 어딘지 몰라. 여기를 가지고 얘가 마치 계단을 타고 움직이듯이 이렇게 움직여. 그러면 결국 이 교점을 향해서 극한 가게 되더라 라는 내용을 이 수열이라고 그래요. 이 수열. 그래서 이 수열의 극한값은 y는 3분의 2x 플러스 2와 y는 x의 교점 좌표가 결국 극한값이 된다. 이 내용을 기억해야 돼. 자, 여덟 번째 문제. 수열 AN과 BN은 몽땅 수렴한대. 그러면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시작이 뭐야? 시작이. 리미트 AN은 알파, 리미트 BN은 베타로 수렴했다. 우리는 수렴하는 것에 뭐 사칙연산에 의해서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문제들을 다룰 것이다 그 말이지. 그러면 리미트에 AN, BN은 2로 수렴하고 리미트에 AN 더하기 BN은 6으로 수렴했대. 자, 수렴하는 값들이 정해져 있어. 우리는 얘네들의 사칙연산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명심할 거. 얘네들의 사칙연산에 의해서만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거야. 따라서 리미트 AN의 제곱 더하기 BN의 제곱을 어떤 방식으로 정할 거냐. 모양이 다 나와 있네. AN 플러스 BN의 제곱 마이너스 2AN, BN. 이게 뭐야? 곱셈 공식이야. 그러면 AN 제곱 더하기 BN의 제곱이 AN 더하기 BN의 제곱 마이너스 2AN, BN이니까 AN 더하기 BN의 제곱은 6, 36에다가 2, 4 해서 답을 32로 정해주겠다. 그 다음 아홉 번째인데, 자, 9번 문제는 굉장히 학생들이 좀 싫어해. 왜냐? 그래프잖아. 근데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어. 조금만 연습을 하면 돼. 자, 아홉 번째 문제에서 주어진 그래프의 상태를 먼저 그림으로 좀 표현해 보면 이래. 점근선이 있어. 점근선이 1과 1이고 여기에는 어떤 유리함수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y는 x-1에 x 플러스 1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리고 또 하나 y는 mx라는 어떤 직선이 만나는 이 교점 좌표를 p, 수선의 발을 r이라고 써놨는데 문제 삼각형 OPR의 넓이, 삼각형 OPR의 넓이가 뭐야? OPR. 이 삼각형의 넓이를 SM, M으로 표현해봐라. 이 삼각형의 넓이를 M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봐라 하는 거야.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어떤 거냐? M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걸 또 M으로 나타내기가 참 어려운 거지. 그래서 R 자리에 좌표를 변해상 T, 0이라고 했어. 그럼 P의 좌표는 뭐야? T, MT. 이렇게 되겠지. R의 임의의 좌표 T야. 물론 T를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돼. 그 말은 어떤 얘기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자 삼각형 얼마라고? OPR 밑변 T 높이는 얘로 잡아야 되지만 높이는 T-의 T 플러스 1 그지? T를 여기다 넣은 거야. 곱하기 2분의 1 자 이렇게 OPR 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T로 바꿔놨어. T로 M으로 쓰라면서. 근데 왜 T로 썼냐? M으로 써야 되는데 왜 T를 쓰고 있어? 왜? 그건 뭐냐면 M이 무한대로 가잖아. M이 무한대를 향해서 가면 T는 얼마를 향해서 가는지만 알면 돼. M이 무한대로 가면 있잖아. 곡선을 따라서 마치 어디로 가? 점근선의 T가
이 점근선을 향해서 간다 이거야. 이 점근선. 이 직선이 mx라는 직선이 점점 올라가서 이 교점 좌표를 봐봐. 이 교점 좌표는 위로 한없이 올라가지만 점근선에 가까워지는 t. 그래서 t는 1을 향해서 간다라고 그냥 편의상 생각하겠다. m이 무한으로 갈 때 t는 1을 향해서 간다. 해서 리미트 거기에 나와 있는 m이 무한대로 가는 것을 t가 1을 향해서 간다라고 치고 m은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 분모. 여기에 잘 봐. m분의 sm인데 내가 요 m도 t로 바꿀 거고 sm 넓이도 t로 바꿀 건데 넓이는 지금 t로 바꿔놨어. 그럼 분모에 있는 m을 무엇으로 바꿀지만 알면 돼. 자, 다시 한번. mt가 y좌표인데 이거 y좌표. t-1에 t 플러스 1이야. 따라서 m은 t로 나눠서 t괄호 t-1분의 t 플러스 1. 얘를 m으로 잡자.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식서, 리미트. t가 1을 향해서 갈 때 m분의 t-1분의 t 더하기 1 m분의 sm t-1 t 플러스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m과 t와 st에 관한 함수. 얘네들 다 지워져. 이렇게 다 지워져. 그리고 t분의 1의 t니까 리미트 t가 1을 향해서 갈 때 t의 제곱에 곱하기 2분의 1인데 t가 1을 향해서 가니 답은 2분의 1을 향해서 가더라. 이런 말이라고. 말 뜻이. 자, 여기서 하나 더. 이거는 그냥 그래프를 좀 보는 방법인데 잘 봐. m이 무한대로 가잖아. 답은 나왔어. 답은 나왔다고. m이 무한대로 가면 직선이 올라가잖아. 직선이 올라가면 어떤 상태가 되냐. 그림을 한번 봐. 이해가 되는 학생만 본다 이거야. 점근선에 가까워졌다고 쳐. 점근선으로 가까워졌다고 쳐봐. 이렇게. 점근선에 가까워진 무한대로 갔을 때야 점근선에 가까워진 삼각형이 됐다고 쳐. 그러면 m분의 sm인데 sm은 넓이지. 넓이를 m이 밑변이잖아. m이 뭐냐면 높이잖아. 높이. 왜냐면 m이 커지지. 그러면 이 기울기가 말이야. 이 기울기가 기울기는 원래 밑변분의 높이인데 밑변이 1에 가까워진다 이거야. 밑변이 1에 가까워져. 왜? 기울기가 커지냐. 밑변은 점근선 1에 가까워져. 그러니까 넓이를 뭘로 나눌 거냐면 기울기로 나눌 건데 그 기울기는 원래 밑변분의 높이인데 밑변 1에 가까워지니까 기울기가 높이가 된다. 다시 말해서 높이분의 넓이야. 높이분의 넓이. 이해되는? 높이분의 넓이인데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야. 써봐. 자, 얘는 높이야.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눠 해서 2분의 1이라고. 한 번 더 다시. 기울기가 커지잖아. 기울기가 무한히 커져. 그러면 기울기는 원래 밑변분의 높이인데 밑변 1에 가까워진다 이거야. 그럼 높이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높이야. 기울기는 높이. 근데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는 똑같잖아. 그래서 답이 2분의 1이라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알겠지? 자.